3주차 쇼펜하워. 네, 총 44주차.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힘들어야 그게 디폴트인가 봅니다. 에, 많은 연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허투루 평생을 공부를 하신 분들인데 허투루 하신 얘기들은 아니시겠죠, 뭐. 자,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 네,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예나 대학 철학 박사를 수여하셨고, 30살에 그 유명한, 저도 몇 번 도전했지만 아직도 다 읽지도 못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주관을 했고, 계속 뭐, 전혀 세상에 반응이 없었다고 하죠. 나이 60 넘어가지고 이제 에세이 냈는데 그게 이제 잘 팔리면서 이 책까지 덩달아 이제 세상에 이제 회자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72세, 1860년에 이제 또 사망을 하셨고요. 32페이지에 현명할수록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와 체면, 기이하고 미개하며 우습기 짝이 없는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규범, 그것들은 인간의 본성과도 거리가 멀고 본질과는 더더욱 가깝지 않으며 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절대로 파생될 수 없는 편견의 악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반론이 되더라고요, 저는. 명예와 체면이 없는 사회가 무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명예와 체면은 정말 하찮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명예와 체면이 있어야 또 이 사회 자체가 형성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왜냐하면 이 명예나 체면은 더 잘나고 싶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싶은 이런 본능이고 인간이 신이 우리한테 부여한 속성이잖아요. 동물에는 없는. 쇼펜하우어는 아마 한쪽 면만을 좀 부각해서 본 거죠. 너무 명예와 체면으로 이렇게 가식적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이긴 한데, 그래도, 네, 명예와 체면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2페이지에 나라는 실체적 가치보다 타인이 내리는 평가가 진실에 더 가깝기까지 하다는 현대 사회의 체면 중시 발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뭐 지금 같은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예. 실제적 가치를 뭐 제가 이제 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 실제적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건가? 나라는 실체적 가치를. 네. 타인의 평가와 자신이 내린 자신의 가치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어서 판단해야 되겠죠. 내 가치가 나는 너무 높은 사람이야. 근데 타인들은 전혀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도 또 허무해질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적절하게 자신에 대한 가치, 타인이 또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가치, 이런 게 또 적절해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그러면 현자라는 사람들은 가치 있고, 범부라면 가치가 없을까? 예, 인간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에고적 차원에서 보면 그럴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가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치 없다. 그런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00년 된 은행나무와 길거리의 잡초가 다른 가치인가? 인간적인 시각이죠. 그거는. 근데 우주적 관점이나 신의 관점에서는 그냥 순환의 과정이죠. 이런 잡초가 500년이 되고, 500년 된 나무가 또 잡초로 떨어진 잎이 또 잡초로 이루어지듯이 순환의 과정이란.
33페이지에, 네. 그 옛날 무시무시한 힘을 자랑하는 야만족 장수가 로마의 사령관에게 결투를 벌여 전쟁을 종결짓자고 제안하자, 블레블레 사령관은 차라리 나무에 목을 메고 말겠다고 답한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터에서 군인으로서 자신의 체면과 명예 따윈 나무에 걸린 시체만도 못하다고 여긴 마음 씀씀이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계속 체면과 명예는 하찮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이런 일화도 또 언급한 거죠. 예. 뭐 어떤 전쟁에 나갔는데 어떤 야만족 장수가 너랑 나랑 싸워서 이 전쟁을 종결짓자라고 하니까 그 로마의 장수가 나의 체면과 나의 명예로 인해서 국가의 어떤 장래를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너의 결투를 받아들이지 못한 건 내 체면이 좀 뭐 명예가 떨어질 수 있어도 그럴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명예와 체면이 하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이게 지금 확신하진 않는데 아직 사유의 양이 조금 부족한데 그 야만족 장수의 입장에서는 보면 그러면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걸고 자신의 국가를 구하겠다는 생각이잖아. 그죠? 로마의 사령관 입장에서의 자신의 체면과 명예지만 야만족 장수 입장에서도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걸고 국가를 한번 구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관점이 세상을 보는 관점, 나만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힘. 뭐 요즘 뭐 심리학에서 말하는 메타인지죠. 33에서 34페이지에 소크라테스는 논쟁을 하다가 무식한 시민들에게 얻어맞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자들을 고발하지 않았다. 블레블레. 청년에게 발길질을 당했고 주변에서 고소하라고 했지만 망아지와 부딪혔다고 망아지를 고발하는 철학자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을 했고 자신을 음해하는 유명한 철학자를 보고 아니야. 그가 말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나는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는 걸이라면 무시했다. 뭐 이런 뭐 요즘 뭐 현상에서도 많이 나오죠.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 뭐 이런 뉘앙스의 문장이고요. 요즘 유명인들, 특히 연예인들이 이렇게 자신을 음해하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참다가 결국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음해가 진실로 둔갑해. 자신은 괜찮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이런 음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바로 잡으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제가 사유를. 그러면 불편함을 참고 견디는 태도와 진실을 바로잡는 태도, 뭘 택할 거냐? 이런 이 둘 중에 택해야 한다면 어떤 판단의 근거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느냐? 그냥 소크라테스처럼 참아야 하느냐? 아니면 요즘의 유명인들처럼 고소 고발을 통해서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하느냐? 어려운 문제죠. 어렵다기보다도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죠. 이 판단의 근거는 결국은 나한테도 이롭고 너한테도 이로운 그것을 택하는 거예요. 적절한 지점. 네. 34페이지에 민주주의를 창시한 아테네 정치가들은 술 취한 시민들에게 썩은 채소로 얻어맞아도 옷을 빨면 그만이라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민주주의가 아테네에서 창시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테네 철학자인 플라톤도 이런 얘기를 하죠. 1인 1투표제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모든 게 지금 1인 1투표잖아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 범부의 한 표와 이 세상을 통찰하고 있는 사람의 한 표가 같은 거잖아요. 제가 볼 땐 조금 문제도 있잖아요. 따져보면, 그죠? 어떻게 보면 되게 인기 투표식의 이런 민주주의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끊임없이 철인,
철학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철학자라는 게 뭐 철학 교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철학자가 아니죠. 그냥 철학 역사학자들이고 여기서 철인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깊은 사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철학자라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요즘. 35페이지에 타인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세상이었다면 체면을 따지는 대신 신뢰를 이야기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사회에서 명예란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 나 혼자 주창하는 권리,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휘두른 입속의 칼날, 증오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위협의 명분으로 남용되는 중이다. 뭐 이렇게 해서 명예를 이렇게 정의를 해줬는데 좀 공감이 되더라고. 인정해주지 않는 나 혼자 주창하는 권리,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명예가 필요하고,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좀 확실히 쇼펜하우어의 이 정의가 참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35페이지에, 네. 문명이 없던 야만 시절이었다면 자신을 지키고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신뢰보다 공포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블레블레블레. 지금은 국가가 존재하고 사회가 형성되었다. 국가가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주는 마당에 짐승처럼 자신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위협과 협박을 난무해야 한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행위다. 뭐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아주 재미나게 읽었어요. 왜 그러냐면 170년 전 이 쇼펜하우어가 이 글을 쓴 게 170년 전일 거잖아요, 대략. 그럼 현재와 비교하면 인권은 더더욱 없던 시절이죠, 그 당시는. 쇼펜하우어는 그런데 자신의 시대를 문명이 있는 시절로 느꼈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이런 국가가 존재하고 사회가 형성되었다 이러면서 그래서 짐승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70년 전 시절이 뭐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한 6, 70년 전만 해도 그 시절이 좀 야만의 시절이잖아요. 뭐 인권도 없었고 뭐 세상에 생명도 되게 경시되었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자들의 이런 오래된 책을 이게 이런 게 좋은 이유가 그 당시 이런 천재들도 그 시대에 맞게 말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쇼펜하우어도 자기가 머물렀던 시대가 되게 문명이 있고 제대로 된 사회라고 느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역사가 지나서 10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되게 야만 시절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천재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시대 환경과 그 시대 국가 주변 환경에 따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보면서 제가 또 많은 깨달음을 좀 얻었습니다. 네. 36페이지에 누구나 자신의 산에 오르기를 꿈꾼다. 등산의 기쁨은 정상을 정복했을 때일 것이다. 그러나 최상의 기쁨은 험준한 산을 기어 올라가는 순간에 있다. 길이 험할수록 가슴이 설렌다. 인생에서 고난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보라. 그보다 삭막할 수는 없으리라. 뭐 니체의 책에서도 그렇고 스토아 철학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나오는 얘기죠. 많은 현자들이 계속 곤란 속에 고통 속에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길이 험할수록 설렌다 가슴은 뭐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고 추위에서 살고 네 불행 속에서 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7페이지에 산에 오르고 싶다면 블레블레블레 묵묵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너무나 평범한 방법이지만 이것이 산을 무사히 정복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뭐 우리가 매일 쓰는 얘기잖아요. 근데 좀 묵직하게 다가오죠. 이 쇼펜하우어가 천재기 때문에. 예.
38페이지에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은 우리가 얻고자 노력하지 않는 데 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치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고난의 정체다. 예.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고자 노력하라는 얘기잖아요. 뭐 거의 모든 책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서 뭘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쇼펜하우는 지적하지 않았지만 저는 지적할 수 있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인 그것이 무언가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이기적 발상이 돌아나는 순간에는, 네, 그것도 뭐 노력으로 얻으면서 또 그 순간에는 행복하겠지만, 결국은 또 덜 행복하고 많이 공허해 하더라는 거. 네. 불교적으로 말하면 과보를 또 짓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롭게 하는 것을 택해야 한다라는 38페이지에 또 신령을 그대의 양식으로 삼아라. 육신의 굶주림으로 고통받지 않게 되리라. 신념을 잃은 인간처럼 불행한 인간은 없다. 실패하고 낙오하는 자들은 대개 참을성이 부족하거나 신념을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렸던 사람들이다. 네. 저도 되게 신념에 대한 얘기를 뭐 경영서를 쓸 때도 참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뭐 그때만 해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신념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념은 우리를 또 움직이게 하잖아요. 이 신념이 명료하신 분들은.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죠. 올바른 신념이어야 한다는 거. 올바르지 않은 신념도 분명히 자신을 움직이게 하고 동기부여 시킵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신념이어야 한다라는, 그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신념이어야 한다는 거. 위선자들의 말을 따르는 것, 이런 것이 신념이 아닌데 지금 세상은 그런 것도 신념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되게 좀 많이 우울할 때도 있죠. 네. 38에서 39페이지에 시간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게을리 걸어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날이 오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그날의 보람은 없다. 보람 없는 날들의 반복으로 최후의 목표를 달성할 리 없다. 위대한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다. 뭐, 뭐 게으른 나 자신이 좀 초라해져 하게 보이고, 네, 분발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또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하루에 너무 진력을 쏟고 나면 다음날 또 전혀 못하는 날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최선이 또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